자, 상품을 올리러 들어갈 거고요. 여러분들 스마트 스토어 모두 여셨다면 상품 관리에 상품 등록이라는 메뉴로 가볼게요. 상품 관리의 두 번째 메뉴 상품 등록입니다. 클릭해서 열어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가 떴는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풀필먼트나 도착 보장을 할 때 보실 내용들이니까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요 창은 지금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렇게 상품 등록 창이 나올 거고요. 여기 보시면 복사 등록이나 뭐 카테고리 이런 게 보이는데 복사 등록은 이전에 내가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했을 때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소, 중, 대의 어떤 상품이라고 한다면 상품을 복사해서 등록하면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뭐 여러 번 작업할 필요가 없이 바뀐 내용들만 고치면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복사 등록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상품을 내가 올렸을 때 최근에 내가 등록한 상품을 복사를 해서 다른 상품으로 바꿀 내용만 살짝 바꿔서 올리는 게 복사 등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 올리는 거기 때문에 복사 등록은 아마 아무런 내용이 없으실 거예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정관장을 올렸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올릴 때 똑같은 브랜드 정관장인데 이름만 다르다. 네, 이름만 다르거나 가격만 조금 다르거나 하면 조금만 수정해서 올릴 수 있게. 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청소 다 써야 되니까.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이해했어요. 아, 나 정말 뭔가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카테고리서부터 볼 거예요. 책은 121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금 하는 부분은 121페이지의 2번 카테고리라는 항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올리실 상품은 예제에 나와 있는 국내산 블랙푸드 검정콩이에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이제 선택을 하실 건데 실제 우리가 나중에 상품을 올릴 때 어떤 카테고리를 골라야 될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제가 더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만약에 검정콩을 판다라고 한다면 그 검정콩이 어느 카테고리에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뭐 검정콩이 아니라 다른 걸 파신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내가 팔 상품은 먼저 검색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제가 검정콩을 팔 거라 검정콩이라고 적고 엔터를 쳐보면 검정콩의 쇼핑으로 갔을 때 이미 사람들이 올려놓은 상품들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카테고리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 카테고리를 봐야 되는 이유라고 한다면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검정콩을 만약 잡곡 혼합곡에 있는 뭐 다른 메뉴에다 넣었을 때는 이 검정콩을 사람들이 찾을 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참 뭐 뒤에 나오거나 그러겠죠. 기본적으로 네이버에서는 사람들이 검색을 한 것에 기준해서 그에 맞는 카테고리가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해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잡곡 혼합곡에 콩에 들어있지만 나중에 만약에 사람들이 이 잡곡 혼합곡 콩보다 다른 메뉴를 아마 더 즐겨 찾는다면 그 카테고리가 앞에 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상품을 올리기 전에는 상품을 한번 검색을 해서 그 상품이 어느 카테고리에서 먼저 뜨는지 그런 걸 좀 봐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잡곡 혼합콩에 콩에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카테고리명 입력에다가 콩 적어보면은 콩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우리는 잡곡 혼합곡에 콩에 넣어야 그래도 상위 노출을 조금이라도 노려볼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일단 클릭해서 선택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는 게 꼭 콩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이제 파실 거잖아요. 그때 일단 사람들이 검색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서 검색해 보시고 그에 맞는 카테고리로 집어넣으시면 되세요. 지금은 제가 예제대로 콩을 넣을 거니까 잡곡 혼합곡에 콩으로 들어왔어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게 선택하셨나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상품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상품을 올리실 때 보시면
옆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나와 있는 것들은 필수 항목이에요. 이거는 입력을 안 하면 등록을 못하는 항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옆에 보면 물음표가 달려있죠? 요거는 도움말입니다. 이렇게 누르면 옆에 이렇게 그에 대한 도움말이 나오니까 혹시 궁금하실 땐 이렇게 도움말을 눌러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상품명을 지을 때는요, 지금 여기 보면은 백자 안으로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각각의 이제 설명들이 나와 있긴 한데요. 일단 단순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상품명을 적으실 때는 키워드가 어느 정도는 포함되도록 적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검색을 할 때 검정콩이라고 저는 검색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검은콩으로 찾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서리태 또는 뭐 약콩 이렇게 찾을 수도 있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냥 검정콩이란 키워드만 넣어서 이름을 지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서리태라고 지었을 때는 서리태라고 찾았을 때는 내 검은콩이 찾아지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제목을 지으실 때는 이 제목 안에 키워드가 두세 개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게 지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은 저희 그냥 책에 나와 있는 예제대로 적을 거기는 해요. 그래서 책에 뭐라 적혀 있냐면 국내산 블랙푸드 검정콩 적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검정콩이 진짜 팔리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들 있는데 저는 단가 엄청 세게 때릴 거예요. 그래서 안 팔려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된다면 뭐 테스트용이라든지 시험용이라든지 이런 앞에 그런 단어 달아놓으면 좀 사람들이 안 고르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이름을 그대로 지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어주면은 제가 12자를 썼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나오죠. 그리고 상품명 검색 품질 체크를 해보면 혹시 여기서 어긋나게 적힌 게 있는지 체크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 검정콩을 적는다고 욕심을 내서 검정콩, 검은콩, 검정색콩, 쥐누니콩, 서리태콩. 자, 이렇게 적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콩이 많이 반복이 됐죠. 그래서 동일한 단어가 반복이 됐다라고 이렇게 뜨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의 이름을 지을 때는 가급적이면 동일한 단어가 들어가지 않도록 지어주시는 게 좋고 최대는 아마 2개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최대 겹치더라도 한 2개 안으로 겹쳐지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검정콩, 검은콩 이렇게 넣고 만약 체크하면 문제없이 뜰 거예요. 그죠? 여기 저 때요. 네. 못하면 검은콩이잖아요. 네. 근데 감은콩 이렇게 네. 못하 쓴 사람이 보고. 네, 그러기도 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적는. 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 상품명까지 그럼 작성하시면 되겠는데 혹시 잘 안 되신 분 있는지 잠깐 체크해보고 판매가서부터 또 설명할게요. 자, 이제 판매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판매가를 뭐 구체적으로 정할 건 아니고요. 책에 적혀 있는 건 10만원 적었네요. 얼마 적으실래요? 저는 그냥 100만원 할게요. 자, 이거는 그냥 좀 넉넉하게, 진짜 넉넉하게 잡은 거예요. 왜냐면 팔리지 말라고, 그죠? 여러분들도 그냥 적당하게 주시면 될 것 같고, 할인, 요거는 좀 설명을 잠깐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요, 검정콩을 쇼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요렇게 적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딱 들어가면, 원래 12,000원인데 11,500원에 파는 거야, 라고 적혀 있고, 4% 할인을 해주는 거야 라고 적혀 있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보시면 35,000원인데 7,500원에 파는 거야, 78% 할인해 주는 거야, 이렇게 적기도 하네요. 그럼 어떤 거는 그냥 올리기도 해요. 아니요, 이건 그냥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자, 어떤 느낌이에요? 얘는 그냥 15,900원인데 세일을 안 한 느낌이라면 얘네들은 뭔가 내가 이득 보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입장에서는 뭐 몇 프로 할인했다라고 하는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은 가긴 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목적은 그런 목적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목적은 얘는 사실 옵션 때문에 넣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35,000원에 7,500원 이렇게 든 거는 얘가 상품을 보시면 검은 콩이 뭐 500g짜리 뭐 선물 박스가 16,000원 이렇게 늘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옵션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냐면 판매가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50%까지의 옵션을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만약에 7,500원에 올린다라고 한다면 하필 또 7,500원 좀 계산하기 힘드네. 그럼 10,000원에 올린다라고 한다면 10,00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50%면 얼마예요? 15,000원. 그죠? 그러면 내가 얘로 만약에 얘가 1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10,000원짜리 상품에서 내가 옵션을 넣을 수 있는 건 5,000원까지 플러스를 할 수가 있고, 만약 이렇게 아까처럼 막 16,000원이나 예를 들어서 뭐 막 30,000원이나 이렇게 늘려서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물 세트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1kg, 2kg, 3kg 이렇게 판다라고 했을 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옵션으로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해요. 예를 들어 뭐 1kg는 10,000원, 2kg는 20,000원, 3kg는 30,000원에 팔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옵션으로 넣으면은 최대 10,000원이면 15,000원까지 밖에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 판매가를 기준해서 옵션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30,000원짜리를 올린다라고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옵션으로 30,000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가격을 높여서 적고 할인을 해서 원래 가격대로 깎는 그런 형태로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일단 첫 번째 표면적으로 보이는 목적은 사람들한테 많이 할인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해서 내게 그래도 싸 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옵션가를 가지고 좀 장난질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표면적인 목적으로 다가갈게요. 왜냐면 두 번째 목적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기가 아직 쉽진 않으실 거예요. 막상 닥쳐봐야, 그러니까 막상 겪어봐야 이게 선생님이 뭔 얘기를 했구나 이걸 이제 알아요. 왜냐면 지금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 얘기야 싶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가 수업 중에 한 번은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데 나중에 보면 저한테 또 물어보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필요하긴 할 거예요. 언젠가는. 그때 언젠가 질문하시겠죠. 그러고 이때 이 선생님이 말했던 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아마 이렇게 파악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겪다 보면은 제가 얘기했던 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아마 알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그냥 한 번만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그냥 표면적인 목적으로 일단 다가가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좀 할인해 주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할인을 설정함으로 하고 여기다 전체 할인, 그러고 내가 얼마를 할인해 줄 거냐, 몇 원으로 할인할 수도 있고 퍼센트로 할인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1,000원을 할인해 주겠다 그러면은 999,900원에 판매하겠다 라는 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기도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요, 올리시다 보면 진짜 여러 가지 실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좀 오래된 상황이긴 해요. 버즈 이어폰을 파신 분이 있었어요. 블루투스 이어폰을 파시는데 잘못 알아가지고 여기다가 할인가가 아니라 정가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그분은 250,000원에 올리고 160,000원에 팔고 싶었는데 여기다 160,000원을 적어 놓으니까는 사람들이 주문이 엄청 많이 들어온 거죠. 아니 페널티를 안 받기 위해서는 직접 전화해서 취소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부탁을 하시면 취소를 해주시긴 하거든요. 어차피 못 받는 거 아니까, 그죠? 그러면 페널티는 안 당하니까 상관은 없고요. 순간 이제 당황해가지고 막 본인이 나 이거 다 취소 이렇게 누르면 이제 페널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분이 열심히 전화를 돌렸었다는 후문이 있고요. 그러지 마세요. 이건 그냥 할인가를 적는 거고, 그래서 요 가격에 실제 팔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등록하면 이제 할인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99만 뭐 9천 원. 요 금액으로 예, 그렇죠. 계산이 되는 거죠. 제품이 가치가 원래 이렇게 없는 게 아니라는 표현이. 뭐 그렇게 보면 되죠. 원래 가격과 할인가가 같이 떠요. 아까 여기서 제가 여기 올렸던 데를 눌러보면은 여기는 지금 12,000원인데 11,500원에 파는 거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여기서는 판매가가 되는 거고 여기 11,500원 이렇게 좀 진하게 적혀 있는 부분이 여기서는 이 할인가가 되겠죠. 그쵸? 선생님 다시 한번 응? 어떤 얘기예요? 이제 다시 한번 가격 이자 방금 바로 앞에 10초 앞에 그러니까 별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매가가 원래 이 가격인데 내가 이 가격에 팔겠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자 방금 콩 이야기 그 그림 나왔는 거. 콩 이야기. 아, 이거요? 예, 예. 이게 지금 얼마인데? 예. 아, 요거? 아, 3만 얼마인데 그거 옵션가 내용 얘기요? 옵션가 내용 지금 들어봤자 많이 어려우실 텐데. 아니 그냥 그냥 네. 넘어가죠. 그거는 좀 곤란할 것 같고. 까맣게 나온 게 99만 9천 원 뜬다 그 얘기 지워지는 게 100만 원 아, 여기 그쵸, 요거. 예. 네. 그럼 35,000원이 실제 여기서는 요 판매가라 보면 되고, 그러면 요 할인가가 여기선 7,50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78%로 할인가를 밑에다 적은 거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저 정도나 많이 할인해줘 저거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원래 가격이 이 가격인데 내가 이 가격에 산다라는 것으로 일단은 이익으로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그냥 원래 만약에 가격이 7,500원이라고 하면 원래부터 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가지고 일단은 원래 이렇게 높은 가격인데 내가 깎아주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다가가게 해줄 수 있는 게 여기서 판매가랑 할인가라는 개념입니다. 자, 판매 기간은 보통은 예. 예. 해놔도 예. 비싸게 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 고객이 다 알아보겠네. 그럴 수는 있죠. 그렇죠. 예. 자, 판매 기간은 설정할 수도 있고 설정 안 할 수도 있어요. 보통은 설정을 안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설정하는 경우라면 시즌 상품의 경우 그때는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팔겠다 이런 식으로 기간을 설정할 수는 있어요. 보통은 설정 안 함으로 해놓기는 합니다. 자, 부가세는 과세 상품과 면세 상품, 영세 상품이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재화를 파실 때는 아마 거의 다가 과세 상품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팔고자 하는 것은 검은콩이죠. 검은콩은 어떤 원시적인 가공만을 거친 그런 상태의 것이기 때문에 면세에 해당이 돼요. 농축수 임산물은 면세 쪽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지금은 우리가 면세 상품을 고를게요. 자, 안 되는 상품이 면세. 그렇죠. 농수산. 만약에 농축수산물이라고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 내가 사과를 팔아요. 근데 사과를 파는데 그냥 사과를 팔면은 면세예요. 근데 사과를 가지고 사과즙을 내서 만들거나 사과잼을 가지고 만들어서 팔거나 하면 그거는 이제 과세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원시적인 가공을 넘은 거잖아요. 그쵸? 자, 일단 부가세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판매 부분의 단가에 대해 궁금하신 분 일단 질문 받고요. 그러고 재고 수량부터 또 설명드릴게요. 네. 영세는. 영세요? 영세는 뭐냐면 수출 상품에 대한 거예요. 영세율 적으면 되는 거야? 네. 이거는 우리가 과세냐 면세냐 영세냐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게요. 영세 같은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고요. 과세는 그냥 일반 세금계산서겠죠? 그리고 면세 상품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일반 그냥 계산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거래하는 그 사업자에 따라서 이거는 그냥 고르면 되실 거라. 영수 같은 경우에는 그럼 네. 영수 좀 꼬박꼬박 잘 모아놔야겠네. 모아야죠. 나중에 네. 그죠. 이중과세 안 받으면. 자, 또 질문 있을까요? 이해했어요. 네. 네이버 풀필먼트는 지금 우리가 들어갈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설정 하나로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풀필먼트가 무엇이냐를 좀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쿠팡에 보면 로켓 배송이라는 게 있죠. 로켓 배송은
쿠팡에서 물류창고를 가지고 있고 자체적인 물류창고에서 주문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이제 상품들 보관해놨던 거를 가져다가 판매를 하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는 게 아니라 판매자는 물건을 일단 쿠팡의 물류창고에 넣어두었다가 실제 이제 배송이, 그러니까 주문이 일어나면은 보면 이제 쿠팡에서는 얼마 이상 구매 시 뭐 배송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물류창고에서 물건을 이제 모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판매자가 직접 한 건 한 건 보내는 것보다 빨리 배송이 이루어진다 해서 로켓 배송이라고 하죠. 그래, 그럼 창고에다 보내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못하고 사업자가 있어야 되고 계약을 하셔야 풀필먼트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이제 네이버에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물류사랑 연동을 해가지고 그 물류사에서 보내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쿠팡 따라잡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쿠팡하고 똑같은 거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비슷한 그죠? 3PL이네요? 그렇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재고 수량은 여기다 적으셔도 되지만 옵션이 있는 경우는 이 재고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옵션의 재고 수량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제가 일부러 한 개만 적어 볼게요. 지금 이 책에서는 특별히 옵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옵션을 설정할 게 없어요. 설정 안 함으로 넘어가면 되지만 그래도 궁금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설정함으로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면서 넘어가 볼게요. 자, 옵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 이 검정콩을 팔 때 검정콩을 500g 또는 1kg, 2kg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은 그거를 이제 옵션으로 나눠서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옷가게의 경우는 어때요? 옷이 한 치수만 있는 게 아니라 스몰, 미디움, 라지 또는 색깔도 보면은 흰색, 검은색, 회색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팔 때 옵션으로 구분을 해서 팔곤 합니다. 옵션에서는 직접 입력하기랑 엑셀 일괄 등록, 다른 상품 옵션 불러오기가 있는데요. 보통은 직접 입력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옵션이 비슷한 옵션이 많다면 엑셀 일괄 등록이나 다른 상품 옵션 불러오기를 통해서 이전에 올린 상품의 옵션을 불러오시는 것도 가능은 해요. 네, 아직은 우리 올린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직접 입력하기만 가능하겠죠? 보통 직접 입력하기만 해요. 자, 옵션의 구성 타입에는 단독형과 조합형이 있는데요. 단독형 같은 경우는 재고 수량이나 옵션가 설정이 필요 없을 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쓰게 되는 건 조합형입니다. 왜냐면 옷이라고 하더라도요. 빨간색 옷이 10개, 파란색 옷이 5개 이렇게 재고가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적용은 조합형으로 하시면 돼요. 자, 옵션명의 개수는 1개, 2개, 3개까지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 옵션명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옷이라고 한다면 사이즈랑 색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이즈가 하나, 색상이 2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옵션명의 개수예요. 그래서 3개까지 옵션명을 넣을 수가 있고 정렬 순서는 가나다 순이나 낮은 가격순, 높은 가격순으로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을 입력한다면 이 부분에 이제 옵션을 입력하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옵션명에다가 종류, 옵션 값에다가 500g, 1kg, 2kg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적어서 옵션 목록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얘가 이제 옵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500g은 옵션가를 얼마에 올리겠다라는 걸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99만 9천원이라고는 했는데 예를 들어 이 500g은 99만 9천원에 팔고 싶은데 1kg은 100만원에 팔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럼 이 옵션가가 여기가 1000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이 옵션가라는 거는 원래 있는 이 판매가, 요 할인가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 옵션이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옵션가에 대해서는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2kg은 내가 옵션가를 5,000원을 달겠다. 그럼 5,000원 이렇게 적어서 옵션가를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어플 터져버리네. 500g. 그거는 여기 적으실 때 옵션 값은 쉼표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점을 찍었거나 아니면 띄어쓰기를 했다면 옵션가가 옆으로 그냥 들어가서 하나인 걸로 인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쉼표로 바꾸고 네, 옵션 목록으로 적용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나눠서 넣을 수 있어요. 제로가 기준가네요. 그렇죠. 이거 모르는 사람 계속 옆으로 네, 그럴 수도 있죠. 생각하겠네. 그리고 현재 재고 수량을 제가 0을 줬잖아요. 그럼 품절이 돼요. 여기 그래서 재고가 만약에 10개가 있고 뭐 재고가 하나가 있고 뭐 2kg짜리는 품절됐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재고가 몇 개예요? 10개에 1개, 11개죠. 그러면 요 위쪽에 재고 수량도 자동으로 11개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옵션에서 설정을 하게 되면 재고 수량이 바뀌게 되는 거고 따로 옵션이 없다면 재고 수량을 적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옵션가에 대해 질문 잠시 봤고요. 질문 특별히 없다면 직접 입력형도 설명만 좀 잠깐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일단 질문 잠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통 1kg는 얼마가 돼야 돼요? 200이 돼야 되고 뭐 2kg면 얼마가 돼야 돼요? 거기 이제 더 뭐 해서 뭐 400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를 못 넣는다고요. 그렇게 넣는 게 요 제한 기준 때문에 그래요. 여기 제한 기준이 옵션에 대한 제한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00원 이상, 지금 우리 10,000원 이상이든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50%까지만 설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만약 100만 원의 판매가를 올린다 라고 한다면 100만 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50이라고 해봤자 150만 원까지만 올릴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옵션가가 안 맞아서 에러가 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했을 때 이 판매가를 가지고 조정을 한다 라고 아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금 질문이 있어서 이걸 말씀드렸긴 한데 지금 상태로는 너무 머리 아플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겪어보시다 보면 이제 내게 되다 보면은 내 상황이 되면 이게 머릿속에 좀 잘 들어와요. 그러지 않을 때는 아직은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지금 일단은 이 정도만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생뚱맞은데요.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카드로 현금 영수증 받으면은 네. 수수료가 비싸잖아요. 네. 20%잖아요. 네. 참 그럴 거면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300만 원 필요하면 300만 원 그거 올리고 네. 내가 카드로 긁은 다음에 네. 2% 띄고 현금 들어오잖아요. 네. 그죠? 그 현금으로 쓰는 게 신용카드 그 현금 서비스 받는 거보다 훨씬 더 싸네 돈을. 정말 생뚱맞은 질문인 것 같은데 뭐 계좌이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요? 아니 카드로 네. 긁으면 카드로 긁으면 3.74인가 그렇지 않아요? 거기 이제 영세다 보다 이런 것때 다르긴 할 건데 그러니까 카드에 대한 수수료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수수료가 훨씬 쌀 것 같아요. 그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까지 할까요? 어차피 그냥 신용카드 결제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네. 서비스가 워낙 비싸가지고 현금용 서비스가 비싸서. 현금이 필요하다. 그럴 때 이건 현금이 아, 현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걸 현금화 시켜버리면은 수수료 아하. 아끼잖아. 세금은 어쩌시려고요? 매출 세금 같은 거는. 그 간이가 되자면 10%까지 8,800만 원까지 없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따로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일단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 내용은. 자, 옵션에 대해서 더 질문 없으시면 직접 입력형도 좀 설명은 해볼게요. 이 직접 입력형은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 꽃배달 서비스나 이런 경우는 좀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 구매자가 직접 정보를 입력해가지고 넣는 그런 형태가 직접 입력형이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설정함을 잠깐 눌러서 보여드리면 옵션에 대한 개수를 설정하고 옵션명을 설정을 하게 해요. 그럼 여기다가 메시지라고 적으면
뭐 이렇게 해서 사용 여부를 Y로 받으면 입력 메시지를 사람들이 적게끔 그렇게 넣을 수 있는 옵션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 꽃배달 서비스 같은 데 있을 것 같은데 토퍼를 볼까? 예를 들어서 요런 거 보면은 요런 데다가 홍성의 뭐 여사님 이런 걸 적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뭘 적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또 물어보시기도 하겠죠. 여기 예를 들어 변경할 내용 여기 보여요? 그래서 누구누구 여사님 환갑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건 요 내용이거든요. 홍성의 여사님 뭐 환갑 말고 예를 들어 생일로 바꾸려면 생일로 바꾼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고객들이 직접 적게끔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들어가는 게 직접 입력형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반적인 재발을 펼칠 때는 별로 쓸 일은 없겠지만 내가 예를 들어 뭐 판촉물에다가 뭐 어떤 메시지를 남겨야 되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각인 서비스를 내가 해준다든지 하면은 그 사람 이름을 알아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게끔 해서 그대로 이제 찍어내게 그렇게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직접 입력형을 쓰는 거고 웬만해서는 아마 일반 재화에서는 쓰지는 않을 거예요. 얘는 설정 안 할게요. 옵션명 개수는 옵션명의 개수는 3개까지 가능합니다. 아니요 선생님 네. 직접 입력형 밑에 직접 입력형 밑에 설정함 눌렀을 때 이 옵션명 개수요. 아, 예, 그것만 했어요. 이건 5개까지 가능하긴 한데요. 그렇게 받을 일이 소비자가 있을까요? 한다는 말입니까? 소비자가 적는 거에 문항을 5개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문항에 아까처럼 그냥 슬러시 해가지고 구분해서 적는 경우가 많지 각각 문항마다 적게끔 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어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거의 하나에서 2개 뭐 이런 정도를 쓴다 보시면 되고 아예 일반적으로는 재화를 파실 때는 이걸 쓰실 일은 없으실 거라고 봐요.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선물 세트를 파는데 거기다 메시지 카드를 서비스로 더 넣어가지고 구성을 한다. 그럼 메시지 카드의 내용을 뭐라고 받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직접 입력형을 쓰실 수는 있겠죠. 자, 직접 입력형은 그러면 질문 없으시죠? 저 이제 상품 이미지로 넘어갈 건데 일단 옵션까지 질문 한 번씩 제가 다 받아보고 상품 이미지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대표 이미지라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검은 콩을 만약에 찾아본다라고 했을 때요. 안녕하세요. 여기 앞에 때는 이 이미지가 대표 이미지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대표 이미지고 사람들이 이걸 마음에 들어서 들어갔을 때 요 밑에 보이는 얘네들 있죠. 얘네들이 추가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보시면 여기 이제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페이지가 상세 페이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대표 이미지부터 한번 넣어 볼게요. 대표 이미지는 권장 크기는 1000에 1000으로 만들어야 돼요. 클릭해 볼게요. 내 사진.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이제 넣고 싶은 검은콩 사진을 선택해서 넣어볼까요? 예제선 건강 6번을 넣은 것 같으니까 저는 건강 6번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마트 스토어 예제 받은 데 있어요. 그럼 이렇게 대표 이미지가 들어갔고 추가 이미지도 한번 선택해서 넣어보세요. 자, 추가 이미지 클릭하셔서 마찬가지로 이미지들을 선택해서 넣어주세요. 총 추가 이미지는 9장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일단 동영상은 동영상을 있으신 분들은 넣어주시면 되겠지만 지금은 딱히 동영상이 없기 때문에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일단 궁금하실 거니까 저는 그냥 이 블로그 예제에 있는 전혀 상관없는 동영상 하나를 넣을게요. 어디 뜨는지만 보시는 목적으로 넣었어요. 원래 이게 들어가는데 지금 이게 안 뜨네요. 지금 에러인가? 일단 이렇게 떠야 되는데 안 떠서 좀 놀랐어요. 쭉 업로드가 되면은 이게 이제 어디 뜨냐면 추가 이미지 맨 마지막에 동영상이 표시가 GIF로 뜨고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 제일 위에 동영상이 뜹니다. 네, 제일 위쪽에 동영상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 검정콩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였나?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아까 그 동영상이 있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 여기였나? 여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 이제 추가 이미지에 보시면은 제일 끝에 아마 이렇게 동영상 넣었을 거고요. 그 동영상 넣은 게 상세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제일 상단에 동영상이 뜨는 그런 형태로 들어가요. 자, 이렇게 뜨면 동영상 대표 이미지 선택해서 완료하시면은 동영상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상세 설명 이제 넣어볼게요. 상세 설명은 여기 스마트 에디터 1으로 작성이라는 녹색 버튼을 눌러서 넣을 수 있어요. 여기가 124페이지 7번이죠. 클릭해서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에디터 창이 나와요. 근데 혹시 블로그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가요, 블로그의 그 에디터 창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쓰시는 방법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스마트 에디터에 여기 내용을 입력하세요 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클릭하고 글을 적어 볼게요. 지금 124페이지 8번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적을 거예요. 국내산 블랙푸드 검정콩 엔터. 자, 만약에 이 블랙푸드 검정콩을 제목이가 좀 크게 하겠다. 그럼 블록 지정하셔서 글씨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글씨를 진하게 할 때는 굵게, 그리고 가운데 놓고 싶다면 정렬 방식을 가운데 정렬로 맞추시면 가운데로 옵니다. 블록을 지정하고요. 글씨 크기, 그리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끄는 동작이 블록 지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글씨를 크게 하고 싶은 부분을 블록 지정을 하시고, 네. 그러고 글씨 크기랑 글씨 이게 진하게예요. 그러고 얘가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서 정렬을 해봤어요. 가운데 정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거 누르면 가운데 정렬,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정할 수가 있어요. 된다. 자, 중간에 이제 인용구를 한번 넣어볼 건데요. 커서 있는 상태로 인용구를 누르면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세요 라는 인용구가 떠요. 여기다가는 밑에 내용 적어볼게요. 자, 적고 나서는 아래 부분을 클릭하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커서가 빠져나왔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집어넣고 싶다면 사진을 눌러서 그림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서는 내 사진, 여기서는 건강 7번을 넣어볼게요. 열기. 그럼 사진이 여기 들어가지겠죠? 사진을 클릭하시면 얘가 사진 사이즈를 작게 하는 거예요. 크기를 이때는 조절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문서 너비에 맞추는 거예요. 조절이 안 돼요, 그때는. 조절은 되네, 그죠? 요걸로 바뀌는구나, 자동으로. 얘는 아예 옆으로 트여서 적을 때. 그래서 작게 하려면 요거 옆 트임 상태는 이게 안 뜨잖아요. 작게로 맞춰놓고 여기 가장자리 보면 요 네모 보이죠? 여기서 크기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작게 하는 경우는 많진 않은데. 네, 가운데 정렬 해볼게요. 큰 이미지를 매우 작게 하는 경우는 깨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의 그럴 일은 별로 없어서.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적었고 이번에는 인용구 중에 버티컬 라인을 넣어볼게요. 125페이지 2번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인용구 옆에 보시면 여기 화살표 있죠. 여기서는 인용구의 종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컬 라인이라는 걸 누르면 소제목을 적을 때 주로 쓰는 인용구인데요. 여기 이제 검정콩의 효능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리고 이 버티컬 라인을 빠져나올 땐 바깥쪽 부분에, 그러니까 이 아래쪽 부분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빠져나와요. 1. 일반 콩과 비교하여 영양소와 함량은 비슷하지만 노화 방지 성분이 4배나 많다. 엔터 치면은 이렇게 목록이 더 생기는데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 엔터 치면 5번이 생겨요. 자, 이때 또 한 번 엔터 치면은 사라집니다. 자, 글은 대략적으로 적으셔도 돼요. 정확하게 다 적어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간단히만 확인해 보시고요. 이 밑에다가 그림을 좀 넣어볼 거예요. 사진을 넣으실 때 사진을 눌러서 내 사진을 누르면 사진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건강 5번과 8번을 넣겠다. 그럼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하겠죠? 5번, 6번으로 할게요, 그냥. 5번, 6번 이렇게 선택하고 열기 하면 5번, 6번이 이렇게 한 장씩 나올 거예요. 위에 5번, 밑에 6번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건데 아직 업로드 중이다. 자, 이렇게 사진이 보일 때요. 이 밑에 있는 사진을 옆으로 붙이고 싶다면 이 사진 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옆으로 끌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녹색으로 선이 생겼죠? 이때 놓으시면
이렇게 옆으로 사진을 붙일 수도 있어요. 삼 번 내용에서는 그냥 소제목하고 내용 적고 사진 넣은 거라서 그냥 일단 여기까지만 적고 등록해 볼까요? 등록. 자, 여기까지 일단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고요. 질문 없으신 분은 등록까지만 좀 눌러주시면 화면이 이렇게 빠져나올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따 다시 설명할 거니까 잘 안 되신 분은 등록 부분에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주세요. 여기 보시면 작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표시가 돼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용 작성한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상품 주요 정보 한번 열어볼게요. 자, 메뉴를 열어보시면 모델명, 브랜드, 제조사 이런 걸 넣는 란이 나옵니다. 여기는 상품 속성은 우리가 카테고리를 무엇으로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속성이 다르게 뜨는 거고요. 우리 콩에 모델이 있거나 브랜드가 있거나 하진 않죠? 그럼 비워두시면 돼요. 자, 상품 속성도 내가 채울 수 있는 사항들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콩을 9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했다. 그러면 이렇게 수확시기 체크하시면 되고, 원산지, 국산이면 국산, 국내산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국산으로 할게요. 무게는 우리가 500g 팔 거면 0.5kg죠? 그러면 실제는 0.5kg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형태는 건조콩 팔 거니까 건조, 종류는 검은콩 이런 식으로 내가 속성을 아는 내용들은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친환경 인증 대상은 지금 현재 아니기 때문에 아님 누를게요. 그리고 이제 인증정보 밑에 원산지 나오는데 원산지는 그냥 국산, 경기도, 어디로 할까요? 그냥 구리로 할까요? 광주로 할까요? 마음에 드는데 그냥 선택해 주세요. 지금 연습이니까. 나중에는 원산지에 맞게 하시겠죠. 속성 어디로 들어갔어요? 여기요? 이 밑에 바로 떠 있을 건데 여기 주요 정보 체크하셨나요? 자, 상품 상태는 신상품. 그리고 미성년자 구매 가능합니다. 리뷰 노출할 거고요. 자, 상품 정보 제공 곳이라고 보일 거예요. 여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상품군을 여러 가지 고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거는 농축수 임산물이 되겠죠? 이게 128페이지 10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품목 명칭 등의 적을 란들이 쫙 생겼는데요. 물론 적어주실 수 있는 사항이면 작성을 하시는 걸 권장해요. 네, 우리가 적기가 좀 힘들 때는 요 옆에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상품 상세 참조라는 단어들이 붙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배송에 대한 사항입니다. 배송을 눌러보시면 현재는 배송지가 우리 집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넣었던 주소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고 배송을 하는 상품이면 배송, 그리고 배송 방법은 택배 소포 등기가 맞을 거예요. 방문 수령이나 퀵 서비스를 하진 않으므로 체크는 하지 않습니다. 택배사는 기본적인 택배사를 우리가 그냥 아무거나 일단 선택을 할게요. 그러니까 택배사가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 내가 만약에 편의점으로 보내겠다면 편의점 택배를 고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 편의점 택배를 골랐다고 해서 꼭 편의점 택배로만 보내야 되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디 선택하시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처음 보내시는 분은 우체국 택배를 많이 쓰시죠. 택배 계약을 따로 맺지 않은 상태일 테니까. 그리고 양이 적을 때는 아마 한진택배에서 쓰는 서비스를 활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그냥 우체국이나 한진택배 정도 골라놓을게요. 배송 속성은 일반 배송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재고가 있어서 오늘 바로 보낼 수 있는 상품이면 오늘 출발이 좋기는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위탁 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내가 보내기가 힘들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일반 배송으로 그냥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묶음 배송에는 가능과 불가가 있는데, 묶음 배송 가능은 뭐냐면 내가 상품이 있어서 만약에 이 상품과 다른 상품을 만약 구매자가 묶어서 보내달라고 하면 합배송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가능이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불가가 되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위탁몰에서 상품을 사가지고 파는 경우라고 한다면 묶어서 하나로 묶어 팔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때는 이제 불가가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재고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묶어서 배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능이에요. 이해되셨죠? 상품별 배송비는 조건부 무료나 무료 다 가능합니다. 지금 그냥 유료 배송 해볼까요? 그럼 기본 배송비를 예를 들어 3,000원 이렇게 적으면 이게 이제 택배 배송비라고 보시면 돼요. 결제 방식은 착불과 선결제, 착불 또는 선결제가 있는데 보통은 선결제로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이거는 그냥 결제 방식에 따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제주 도서상간 추가 배송비인데요. 요거는 이제 제주도나 아니면 이제 그 외에 섬에 보낼 때 배송비를 추가로 하시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차등 배송비라는 거는 우리가 보면 무거운 상품의 경우는 경기도권은 얼마, 뭐 예를 들어서 좀 더 나가면 얼마, 이런 식으로 배송비가 달라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지역별 차동 배송비를 적분해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두시면 돼요. 자, 별도 설치비 같은 경우는 뭐 콩을 설치할 일은 없죠. 근데 뭐 에어컨이나 아니면은 뭐 집에 뭐 열쇠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특별히 이제 설치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별도 설치비 있음이고 아니면 없음. 출고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넣었던 주소록에 있는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바꾸고자 한다면 눌러서 바꾸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품 교환도 눌러서 볼게요. 기본 반품사는 한진택배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동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나중에 만약 여러분들이 사업자를 가지고 계약을 하는 택배사가 있다면 그 택배사로 바꿔둘 수 있으십니다. 반품, 그래서 지금 그냥 3,000원 적었고요. 교환 배송비는 왕복 기준이니까 6,000원 이렇게 적었어요. 교환은 왔다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왕복. 그리고 반품 교환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등록해놨던 주소가 기본적으로 나올 건데 물론 바꿀 수 있어요. 물건마다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럴 수는 있지만 보통은 불편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만약 그런 경우, 그러니까 위탁이라서 여러 군데서 우리가 상품을 받아와서 반품을 일일이 바꾸기가 힘든 경우는 자동 수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놔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은 일단 둘게요. 물론 일일이 바꾸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자, AS 특이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AS 전화번호를 적으시면 되겠고요. 여기 AS 안내를 적으시면 돼요. 지금은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적었는데 간단하게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AS 안내에서는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내가 가능하다라든지 뭐 그런 사항들을 안내하는 공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랑 AS 안내 간단히 적어주세요. 그 템플릿 추가는 뭡니까? 아, AS 템플릿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물건마다 AS에 대한 내용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업체가 A, B, C 업체에서 가져오는 물건이라면 A 업체에 대한 AS가 다를 거고 B 업체에 대한 AS가 다를 수 있죠. 그럼 템플릿을 눌러서 그 템플릿에서 가져올 때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것까지 없다면 그냥 기본적으로 입력해 놓으시면 그게 그냥 기본 값으로 나와요. 되셨을까요? 뭐 간단하게만 적으세요. 너무 자세히 적지 말고. 어차피 지금 연습이니까.
되셨다면 추가 상품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요. 추가 상품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옵션하고는 좀 다른 점이, 옵션은 여러 가지 이제 상품 중에서 고르는 게 이제 옵션이라면, 추가 상품은 이 상품을 선택했을 때 추가로 더 살 수 있는 상품이 추가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이 검은콩 속청 요거를 5kg짜리 산다면 그 5kg짜리 말고 뭐 현미도 같이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가로 더 사게 할 때 그때 추가 상품을 달아주는 거예요. 추가 상품을 쓰시는 경우도 있지만 뭐 굳이 쓰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보통 그러니까 추가 상품만은 살 수가 없어요. 보통 추가 상품은 이 상품을 살 때 더 끼워서 팔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추가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비누를 팔아요. 그럼 비누를 팔 때 비누 꽉이나 이런 걸 같이 팔 수도 있잖아요. 비누만 팔지 않고. 그러면 비누망이나 비누꽉 이런 것들을 추가 상품에 넣어두면은 비누만 살 사람은 비누만 살 수도 있고, 비누 사면서 추가로 예를 들어 비누꽉이나 비누망도 같이 살 사람들은 추가 상품에서 고를 수가 있겠죠. 그런 게 추가 상품이에요. 그렇죠. 그럴 땐 이제 설정을 하면 옵션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몸하고 붙여지는 자석. 예, 뭐 그런 거를 이제 추가 옵션으로 넣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사진은 상세에서 다 보여져 있어야지. 그게 좋죠. 근데 안 보이고 그냥 올리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원래는 보여지게 해주는 게 맞죠. 어떤 건지 알아야 그래도. 얘기는 지금 근데 요거 따로 하고 그 요거 따로 하고. 추가 이 상품 그냥 세부 내용 안 나와 있는데 세부 내용은 여기서는 그 말이죠. 그쵸.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이기는 해요. 근데 뭐 어느 정도 값이 나가는 추가 상품은 가급적이면 상세 페이지에 올려주시는 게 맞죠. 근데 아까 예를 들어 비누망 이런 거는 뭐가 오든 크게 상관없다 싶으면은 그런 거는 사실 상세 페이지에 안 넣고 그냥 추가 설명에만 추가 상품에만 넣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자, 구매 혜택 조건입니다. 이거는 별로 쓰실 일이 없긴 하지만 한번 설명은 할게요. 최소 구매 수량이라는 거는 무엇이냐? 상품을 살 때 최소 구매를 할 수 있는 수량을 말해요. 일반적으로는 한 개부터 살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늘 필요가 없는데요. 만약에 내가 해외 배송을 하는 그런 상품의 경우 예를 들어 영양제를 만약에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영양제 하나만 팔면 내가 손해일 수가 있어요. 그럼 영양제 한 6개를 한꺼번에 주문해야 주문이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최소 구매 수량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내가 최소로 몇 개까지 살 수 있게 할 거냐 이런 거고, 최대 구매 수량은 예를 들어 이벤트를 할 때 좀 활용을 하시긴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오픈 이벤트 같은 걸로 하실 때 어떤 상품을 거의 마진을 남기지 않고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 상품을 한 사람이 막 10개, 20개 막 이렇게 사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한 번 구매할 때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게 하겠다. 또는 1인 구매 시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게 하겠다. 제한을 두는 거예요. 왜 마트에서도 그런 거 하잖아요. 무슨 행사 같은 거 할 때 싸게 파는데 한 사람당 한 개만 살 수 있어요. 또는 2개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걸죠. 그런 게 최대 구매 수량이라 보시면 돼요. 자, 복수 구매 할인. 이거는 만약 설정하면은 얼마 이상 사면 얼마 할인해 주겠다. 이런 것들 간혹 본 적 있죠. 그때 복수 구매 할인을 하기도 합니다. 포인트의 경우는 웬만해선 그냥 지급이 되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내가 추가적으로 상품 구매 시에 얼마 정도의 포인트를 더 주겠다 하면은 요런 데 체크를 해서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 포인트는 내 돈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산될 때 그만큼 포인트가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구매 시 지급보다는 보통은 리뷰 작성 시 지급을 하세요. 그래서 리뷰 작성을 하시면은 뭐 예를 들어 사진 리뷰는 얼마, 뭐 동영상 리뷰는 얼마 이런 식으로 리뷰 작성 시에 좀 차등해서 지급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제 리뷰를 적으면 포인트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뷰를 적어서 빨리 정산이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리뷰를 적으면 구매 확정을 네, 구매 확정을 해야지 리뷰를 적을 수가 있기 그러네.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그거 안 하면 돈 늦게 들어오잖아요.
또 리뷰가 없는 상품들의 경우는 사람들이 구매하려도 꺼려지게 돼요. 이 상품이 과연 진짜 괜찮은 상품인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 별 5개 리뷰가 막 한 서너 개 한 100개 정도 달려있으면 웬만해선 믿어요. 그죠? 예? 웬만해서는 리뷰가 막 좋다라고 나와 있으면 그럼 이 상품 좋겠네 하고 생각해서 구매 결정이 빨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검정콩 쇼핑에 보면요. 예를 들어 여기 보면은 리뷰가 이렇게 5개 이렇게 달려 있으면 왠지 믿음직해 보이잖아요. 아니 선생님 아까 이게 이해는 악플이에요. 별 좋은 게 별이 많으면 안 좋다 그러시길래. 네? 제가 언제요? 그 하나짜리 악플이에요. 근데 여기는 있네. 어디 없는데 없나? 웬만해선 리뷰를 달긴 달았을 건데. 리뷰 13개. 웬만해선 있어서 리뷰가 적은 데를 보죠. 예를 들어 열풍서리택 가족곡간이란 데가 있어요. 여기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리뷰가 하나 달려 있거나 리뷰가 없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뭔가 되게 썰렁해 보이고 뭔가 그러면 여기 거 믿음직하지 않아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어요. 리뷰가 적은 거라 했는데 저는 별이 적다고 하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리뷰 같은 경우 오히려 리뷰 알바를 통해서도 초반에 많이 채워놓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리뷰가 다 믿을 만한 건 아닌 게 지인 찬스라고 하죠. 지인들한테 제품 좀 사서 리뷰 좀 달아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 지인이 없으면 이제 알바를 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럼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저 물건을 사는 사람만 리뷰를 적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원칙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리뷰 알바를 하는 경우는 몇 페이지에 있는 내 상품을 들어가서 몇 분 정도 보고 뭐 알림 누르고 뭐 이런 거 한 다음에 어떤 상품을 사라라고 지정을 해줘요. 그리고 그 상품을 산 결제 화면을 보내면 돈을 페이백 해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알바비까지 포함해서요. 그렇게 해서 사게 되면은 이제 구매를 했을 때 이제 그 물건이 오겠죠. 근데 그 물건은 보통 어떻게 오냐면 빈 박스가 오거나 박스 안에 다른 엉뚱한 상품과 함께 오거나 아니면 진짜로 그 상품을 조금 보내주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지인의 경우는 그 상품 자체를 보내주기도 하고요. 그러고 실제 이제 포토 상품평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이쁘게 찍은 사진들 그런 것들을 전달해주고 그 사진을 어떠한 내용과 함께 올려주세요 라고 지시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업체마다 다르긴 한데 그런 식으로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매우 믿을만하다 이렇게까지는 말을 하기가 조금 어렵고 업체들에서는 실제로 어떻게들 하냐면 뭐 크몽이란 사이트만이 아닌데 일단 여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상품평이라 적을까? 이렇게 적으면 상품평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가 한 건이거든요. 구매병 한 건 다는 게 5,000원이에요. 근데 실제 구매한 사람이 리뷰를 잘 달아주게끔 잘 유도하면 5,000원 안 줘도 되잖아요. 우리는 뭐 약간의 물론 포인트는 더 나가긴 하겠지만 그래서 5건에 25,000원 10건 다는데 5만원 이렇게 들어요. 수요가 있으면 근데 저거 크고 저거는 선생님 아까 따지자면은 네. 물건을 구매한 사람이 네. 그걸 뭐 리뷰를 쓸 수 있다 그랬는데 네. 크고 저거는 물건 안 사도 5,000원 주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저기서 이제 리뷰 알바를 내가 하겠다라고 만약에 계약을 맺으면 저쪽은 보통 이렇게 해요. 체험단 카페나 이런 데다가 게릴라성으로 댓글을 그 모집글을 남겨요. 그래서 네이버 폼이나 아니면 구글 폼 같은 걸로 그 신청글을 받아요. 뭐 받는 건 그냥 간단하거든요. 폼을 만들어 놓고 링크를 눌러서 거기 들어가서 이름하고 뭐 연락처, 또 카톡 아이디 또는 뭐 입금 계좌번호 이런 걸 남기면은 저희가 뭐 연락하겠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 그 알바 때문에 또 막 신청을 해요. 그런데 이제 체험단 같은 거가 그렇게 이제 손님 뺏는 건 싫으니까 그런 걸 많이 보면은
보통 이제 그렇게 이제 모집하는 분들은 어느 일정 시간만큼만 띄워놓고 그거에 어느 정도 이제 모집이 되면 그 게시글을 내려버려요. 이걸 게릴라성으로 모집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모집한 사람들의 카톡 아이디나 연락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만약에 어떤 건이 있으면, 그러니까 알바 건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모집풀이죠. 모집풀한테 이러이러한 건이 있는데 진행하실 거면은 yes 아니면 뭐 1을 누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진행하겠다면 진행하는 어떤 의사를 보이겠죠. 그럼 그 사람들끼리의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사람들은 실제 그냥 중간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저거로 인한 알바비, 그러니까 상품평에 대한 일반 사람들한테 드리는 알바비는 보통 1,000원, 2,000원, 뭐 많이 주는 데는 3,000원 요 정도 줘요. 근데 그거 받으려고 해요. 세상에. 네. 아니요, 거기 제가 그걸 봤는데 네. 진짜 선생님 논리적으로 하면 전문을 사야 쓸 수 있는데 네, 선생님 맞아요. 그 방법 이외에 별도로 이제 그걸 이제 뭐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제 해놨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네이버가 사실은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그렇죠. 이게 찾아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 안에서 이제 내부 고발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걸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걸리기 조금 힘들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 지금 걸리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걔네도 이제 네이버도 잡으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그거를 아직까지는 제대로 잡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중에 좀 뭐 괜찮아지겠죠. 알바비 받고 네. 크게 안 써주면 어떻게? 알바비 받고 상품 무기를 안 써주면 상품 무기를 써야 되는 써줘야 돈을 주는데 오늘 입금해야지. 아니 입금해야지 써주는 게 아니라 돈은 보통 이제 구매 그거 이제 하고 그러고 이제 그걸 적어주면 그 적은 거를 그 또 캡처를 해서 보내요. 이렇게 적었다라고. 그러면 이제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형태야. 예. 그래서 먹튀가 없죠. 자기 돈이 그대로 나가게 되니까. 그쵸. 뭐 그래요. 실제로 해봐야 알겠네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자, 생각보다 많이 안 비싸긴 하죠. 한 건에 5,000원이니까 커피값 정도 생각하면.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모집하시는 경우보다는 리뷰 이벤트를 여는 경우들이 많아요. 업체에서는. 그래서 실제 구매한 사람들이 실제 거기 이제 평을 달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들 하고는 있습니다. 자, 검색 설정. 요 검색 설정은 태그를 입력하는 건데요. 최대 10개까지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태그라는 건 간단히 말하면 관련된 검색어예요. 그래서 아까 검정콩 적었으면은 요런 데 서리태, 검은콩, 뭐 예를 들어서 서리태콩, 약콩 뭐 이런 식의 어떤 태그들을 입력해서 넣는 거라 보시면 되고 당연히 상품과 관련된 검색어들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검색어가 예를 들어서 한 10개, 뭐 20개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아까 제목에는 한 3개 정도 넣는다고 했잖아요. 주된 건 이제 3개 정도를 찾아서 넣었다면 나머지 것들은 요런 데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쉽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검색에 적용되는 태그가 있는데 태그 사전에 등록이 돼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요런 건 태그 사전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굳이 이렇게 넣으면은 10개까지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차지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넣지 않고 이런 메타 디스크립션이라는 위치에다가 입력을 해서 넣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 메타 디스크립션이나 페이지 타이틀은 실제로 고객들한테 많이 보이는 노출 공간은 아닌데요. 검색 엔진이 내 상품을 검색을 할 때 읽어드릴 수 있는 하나의 정보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넣으면 그에 더 정확한 정보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역할 때문에 태그나 메타 디스크립션에다가 검색어들을 넣고 있습니다.
샵은 안 적어도 돼요. 그냥 태그만 적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네. 아니, 엔터를 쳤나요? 네, 잠깐만요. 이 판매자 코드 같은 경우는 내가 상품을 여러 개 올리게 되면 어느 몰에서 뭘 가져왔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매국에서 가져왔다. 그럼 도매국 적어 놓으면은 아, 이게 도매국에서 가져왔구나. 좀 쉽게 알아볼 수 있죠? 그냥 그런 용도로, 그러니까 메모 용도로 쓴다 생각하시면 예를 들어서 출처네, 출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내부의 상품이 엄청 많더라도 그거 이제 바코드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런 바코드 번호를 넣어가지고 찾기 위한 목적으로 쓰기도 하겠죠. 예. 한두 개 있을 때는 별로 쓸 일은 없고 여러 개 이제 올리게 되면은 헷갈리니까 쓰는 목적이다. 내가 어디서 찍는지 헷갈려.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노출 채널인데요. 여기는 스마트 스토어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 가격 비교 사이트 네이버 쇼핑에 체크되어 있을 겁니다. 전시 상태 전시 중, 뭐 여긴 딱히 건드릴 거는 없어서 예, 그대로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쇼핑 상품 정보 검색 품질 체크해 보면 아까 브랜드나 제조사는 넣지 않았으니까 넣지 않았다고 뜨네요. 네. 특별히 문제될 건 없죠? 그럼 확인하시고 저장하시면 끝나요. 그러면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뜰 거고, 여기 스토어 상품 보기를 누르면 상품이 제대로 올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